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25일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거죠. 파운드리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공장을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3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자축을 한 겁니다. 경쟁이나 하듯이 IBM은 곧 2나노급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TSMC도 현재 5나노를 하고 있는데 3나노를 거쳐서 곧 2나노로 진입할 계획이다. 뭐 이런 계획들을 계속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80 내지 100나노미터라고 하니까 3나노는 정말 폭이 좁은 선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문 기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반도체 선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7나노든 3나노든 그런 선폭의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의 소위 선폭 이야기입니다. 원래 100나노, 80나노 이런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개별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길이를 뜻했습니다. 반도체는 트랜지스터의 결합체 아니겠습니까?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반도체 칩을 이룹니다. 이 그림이 트랜지스터의 모습인데요. 소스라고 하는 것과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사이에 전기가 흐르거나 끊기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게이트인데요. 그 게이트의 길이, 이 그림에서 LG라고 표시된 것이 소위 선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게이트의 길이가 짧을수록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져서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게이트의 길이 말고도 그림에서 보듯이 게이트 사이의 간격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것을 하프 피치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더군요. 이처럼 처음에는 그 나노 숫자에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8나노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즉 그 나노라는 숫자가 게이트의 길이 또는 게이트 사이의 간격, 이거하고 무관해진 겁니다. 2011년 인텔의 22나노 제품에서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 적이 있는데요. 인텔 핀팻 22나노 반도체, 22나노라고 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의 길이는 26나노였고요. 게이트 간의 간격인 이 하프 피치라고 하는 건 40나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22나노가 아닌 것이죠. 이 표는 소니에서 30년간 반도체 연구를 했고 한양대학의 초빙 교수로도 왔더군요. 이 다케시 하토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최첨단 반도체는 5나노라고 불렸는데요. 이 5나노 반도체들의 게이트 간의 간격, 즉 하프 피치는 로직 반도체의 경우에 20나노였고 D램 반도체의 경우는 17나노였어요. 이 간격이 말이죠. 또는 길이가 5나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이것은 반도체 제조 기술의 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매 2년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같은 면적의 실리콘 웨이퍼에 트랜지스터를 2배 더 넣어야 하니까 각 트랜지스터 면적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법칙이 잘 맞았어요. 근데 그 크기의 축소가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소위 쇼트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지스터끼리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전기 간섭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전기 흐름을 차단을 했는데도 전기가 여전히 흐르게 되는, 부분적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게이트를 절연체로 감싸거나 또는 입체화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반도체의 성능을 높여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길이나 또 게이트 간의 간격은 줄이지 않은 채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같은 면적에 들어가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세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바로 이런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게이트의 크기는 같은데요.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말입니다. 그것이 컨트롤하는 채널의 폭과 개수가 달라집니다. 오른쪽의 것이 가장 최근에 삼성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하는 Gate All Around, GAA 방식인데요. 가장 원시적인 왼쪽 것과 최첨단의 GAA 방식,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게이트의 크기 자체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능은
이 GAA 방식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이죠. 문제는 자, 이 새 제품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인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어쨌든 성능이 좋아졌으니 게이트의 길이가 작아진 것으로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나노, 10나노, 7나노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부르게 된 거예요. 게이트가 변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노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를 잃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아진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은 생산자의 제품끼리는 나노 숫자가 작을수록 고성능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생산자들끼리는 나노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졌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 실상이 눈에 띄게 드러난 적이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A9 이 제품을 만들면서 이 스마트폰용 구동 칩, 이것을 삼성전자 14나노 제품과 TSMC의 16나노 제품을 동시에 채택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A9 중에 어떤 것은 삼성 반도체를 쓰고 어떤 아이폰에는 TSMC 16나노 반도체를 탑재를 한 거예요. 물론 그 나노 숫자는 삼성 또 TSMC가 각자 알아서 붙인 것이죠. 어떤 사용자가 두 제품의 성능을 비교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칩을 탑재한 폰의 배터리가 2시간이나 더 빨리 소진되었다고 해요. 삼성은 14나노 제품이니까 16나노인 TSMC 것보다 더 좋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전문가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제품 모두 다 게이트의 길이는 30나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름은 14나노고 또 16나노고 이런데 게이트의 실제 길이는 30나노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나노 숫자라고 하는 것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EEE, 즉 전기전자공학자협회에서는 반도체의 실질적 집적도와 성능을 대표하는 새로운 척도를 쓰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반도체의 집적도, 즉 1제곱밀리미터당 트랜지스터 개수가 몇 개이냐, 요것인데요. 이 그림은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추정한 삼성, TSMC, 인텔 이 세 기업의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숫자 단위는 1억 개입니다. 자, 10나노급에서 삼성은 1제곱밀리미터당 트랜지스터 개수가 0.52, 즉 5200만 개인데요. TSMC는 5300만 개, 인텔은 1억 600만 개입니다. 5나노의 경우에 삼성은 1억 2700만 개고 TSMC는 1억 7300만 개예요. 같은 5나노급이라고 하는데 인텔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다면 3억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치를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자, 나노 숫자는 같은데 트랜지스터 집적도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3나노, 2나노 이런 이름은 무의미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 또 전기 소모량, 이와 같은 이 최종적인 성능이고,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이 그 제품을 얼마나 선호하느냐의 정도인 겁니다. 콩코드라고 하는 초음속 여객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능으로 따지면 보잉보다도 훨씬 뛰어났죠. 하지만 결국 고객한테 외면을 당해서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텔의 10나노 제품, 이게 반도체 집적도 면에서는 삼성의 7나노보다도 훨씬 더 높지요. 하지만 수율을 올리지 못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용을 낮추지 못했던 겁니다. 반도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얼마나 고객의 마음에 드느냐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참, 오늘 내용은 기술적인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공부하고 참조했던 자료의 리스트를 이 영상 아래에 붙여두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